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마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세별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경기 둔화 우려감에 급락을 하면서 1950까지 깨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실적 전망까지 약해지고 있어서 펀더멘털이 조금 사그라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깊은 조정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참 걱정이 앞서는데요. 일각에서는 방향성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좋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때는 정말 투자 전략 세우기 애매모호하실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내일은 또 이벤트데이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 있고요. 또 옵션 만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열전 마수 87번째 공방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과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남녀 화제 랭킹 시작할 텐데요. 5위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5위입니다. 이른바 싸이 아빠주로 불리는 DI가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에도 불구하고 10일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가는 10,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매매 거래가 정지된 4일 이후 5일부터 나흘 연속 상한가입니다. 또 주가 급등에 힘입어 시가총액 3,000억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어서 4위입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이 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458조 5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8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줄어든 것은 올해 1월 이후 처음인데요. 한국은행은 추석 때 받은 상여금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많이 갚았고 주택거래 부진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도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3위입니다. 아이폰5의 국내 전파 인증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아이폰5 국내 출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은 아이폰5의 국내 전파 인증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전파 인증을 받았지만 애플이 인증을 해지해 한동안 인증 현황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날 오후 다시 아이폰5의 전파 인증 현황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화제 랭킹 2위입니다. 금융주들이 또다시 수렁에 빠졌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웅진 사태와 금리 인하 추세에 꺾였기 때문인데요. 최근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10일 KB금융지주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주들은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 바로 1위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화제 랭킹 1위입니다. 10일 코스피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경제 전망치 하향과 뉴욕 증시 급락 여파에 3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1950선을 내줬습니다. 지난달 14일 미국의 3차 양적 완화가 발표되면서 단숨에 2,000석까지 급등했던 상승분을 거의 한 달 만에 고스란히 반납한 것인데요. 전일 세계은행과 IMF가 연달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다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로 뉴욕 증시가 급락한 것이 방아쇠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 랭킹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화제 비평이 이어집니다.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1950선 밑으로 떨어져서 증시 전문가들은 단기 지지선이 깨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지켜보는 것이 낫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증시격언에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떨어지는 것이 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해도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 CEO들의 재임 기간이 상법상 임기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10일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전자공시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99년 이후에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10대 그룹 계열 94개 상장사의 310명의 대표이사의 재임 기간을 조사한 결과 2.97년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셀러리맨들 넥타이 메고 폼나게 다니지만 결국은 팔이 목숨 뺀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내 회사가 아닌 이상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개털이 된다는 얘기로 들려서 정말 씁쓸합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증시의 오일머니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부다비 투자청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첫 주문을 시작했고 연간 주식 매수 대금이 9개월 만에 작년 전체를 넘어섰습니다.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한국 채권 시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금융시장이 선진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죠. 다만 그 자금이 장기 자금인지 아니면 한 번 일성 자금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은 우리 경제에 오히려 독이 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10월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서 금리 인하가 증시와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증시와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지금 외국인 수급이 흐트러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금리마저 인하한다면 아마도 환율이 움직여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쏟아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원하는 것이 아닌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금리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화전문이었습니다. 네, 증시 화두를 놓고 본격 공방을 벌이는 갑론을박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그리고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10월 시장 큰 조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시장을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자, 두 분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봉 팀장, 예. 이 메가리가 없다 그러죠. 이 메가리 없는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상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면 돈 벌 기회는 안 생기겠죠. 오히려 시장이라는 것이 예측과 틀렸을 때 또 기회가 발생한다 보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 아침 시가가 1961포인트에 딱 출발하길래 오늘은 걸렸다 싶어가지고 사실 얼마까지 빠지는지 조금 기다렸는데 약간 종가 위치가 좀 애매해가지고 약간 투자 판단이 혼선이 온 건 좀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김관수 과장께서는 최근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일단 좀 변동성이 큰 장이 좀 연출돼서 다소 좀 당혹해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요. 어쨌든 수급이 받쳐주지 않고 있고 관망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났고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들어가는 구간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변동성이 있는 이번 주 옵션 만기일까지는 변동성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자, 코스피 지수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개별주들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조정 장세 속에서 관심을 가질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갑놀박 주제는 개별주만 가는 시장, 무엇을 사야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김관수 과장, 카지노주를 비롯한 코스닥 관련주들의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이세요?
네, 일단 뭐 수급이 받쳐주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그 코스피 시장에서 시총 우량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과정 중에 그나마 그 실적이 확인되고 있고 향후에도 꾸준히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입에 따른 실적 개선이 예상되어지는 카지노주 정도가 지금 대안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하창봉 팀장님 역시 카지노주에 관심이 있다고 방금 전에 자막에서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화장품주, 바이오주에 대해서까지도 관심을 나타내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일단 지금 뭐 바이오라든지 카지노 이런 주들이 잘 가는데 이런 잘 가고 있는 주식들의 제가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키워드를 뽑아보니까 바로 내수, 저가, 유행, 삶의 진로 좀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라는 건 실제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 좀 대형주 약세 원인이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 같은 걸 어떻게 봤을 때는 유희주라고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내수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는 조금 별개입니다만은 화장품이라든지 게임 같은 거는 사실 상당히 저가죠. 박리담회로 많이 파는 상품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유행이라는 제가 키워드를 들은 이유는 네.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들 그 그루밍족이라 그러죠. 남자들도 이제 자기 이제 스킨케어 화장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뭐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그 그루밍족의 어떤 급성장세 이런 것도 하나의 유행이다. 그리고 게임 같은 거. 팡. 네. 사실 뭐 애니팡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하나에서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산업 자체가 바로 현재 화장품이라든지 뭐 카지노 관련주인데 카지노는 조금 남 따라 안 합니다만은 약간 이제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잘 가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종목 전략을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하나씩 쟁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인데요. 자, 일단 지수가 1950선을 이탈하고 나니까 투자자들은 아주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요. 코스피 조정이 이어진다면 지금을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자, 두 분 예, 아니오로 좀 대답해 주실까요? 네. 네. 예, 자, 두 분 다 그러면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두 분이 일단 같은 의견이신데요. 먼저 김관수 팀장님, 과장 김관수 과장님, 네.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기에는 수급이 조금 부담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투신의 펀드 환매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는데 투신의 매도세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을까 좀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투신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네. 다만 그 2000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줄곧 있어 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뭐 크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받쳐주었던 외국인의 수급이 부재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쯤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해서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그 기관의 매도세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예상해 보면서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창봉 팀장께도 좀 한번 좀 질문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수급 잠깐 좀 살펴주시고요. 네. 그리고 내일 또 이벤트 데이 아니겠습니까? 금융통화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또 옵션 만기도 있고. 자, 변동성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지 좀 살펴주시죠. 사실 이제 뭐 실적 시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급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도 실제적으로 뭐 외국인 선물 매도도 있었습니다만은 거래 라인의 거래 대금이 감소한 상태에서 투신의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30포인트를 쉽게 넣어줬고 또 그 선두에 삼성전자가 한 3% 정도 빠지다 보니까 대형주의 바스켓 매도가 같이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기준으로 해서 사실 오늘 풋옵션 가격이 실제적으로 뭐 5배, 4배 이상 급증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한 것도 있고 약간 굳건하게 믿었던 1980이라는 박스권 하단 한 3주 정도 지지해 주는 걸 이탈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 옵션 발행 시장에서는 열렸다 그럽니다. 쇼플레이어들이 이제 열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증가했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저는 늘 같은 말씀 드리는데요. 만기날 어떻게 움직일지는 귀신도 모른다 그럽니다. 근데 네. 귀신도 모르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영향이 큰 국가 지자체의 어떤 물량 청산이 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시장에서는 한 6천억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6천억이 다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차익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1, 2천억 이내에서 조금 제한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매수차익 잔고가 10조 원이 넘는다는 절대적 수치 때문에 물량이 그냥 나온다기보다는 역시나 내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물량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장중에 베이시스 흐름은 잘 안 보고 계시죠. 보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거 보고 있다고 시장 맞추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종가 베이시스가 1.5 정도로 끝났는데 장중 베이시스 기준으로 해서 1.65 이상 정도 된다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매물 부담은 작다 보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오늘도 차익 프로그램 매도는 1,000억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은 좀 없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고 문제는 저는 거꾸로 금리 발표가 오히려 약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반대의 생각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금통위가 내일 금리 인하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뭐 경제 성장률도 하향 정책을 냈기 때문에 그 힘이 실리는데 만약에 제가 판단할 때는 금리 인하하게 되면 시장이 오히려 안 좋게 해석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정말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그냥 따라간다는 거죠. 타이밍적으로 좀 부적절할 수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은 만기의 어떤 효과보다도 금리 발표 자체가 시장에 덕보다는 실이 될 가능성이 조금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관수 과장님은 어떻게 같은 의견이신지 지금 하창봉 팀장님께서는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보다도 아무래도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오면 시장에서 더 겁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뭐 금리 인하 추세는 정부 글로벌적인 네. 추세이기 때문에요. 시장에서 다소 뭐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가 지금 동시에 이어질 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변동수만큼은 내일도 좀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그 일봉 차트를 잠깐 종합지수를 보시면서 좀 네.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구간대가 하방으로 1920까지 좀 열려있는 구간대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좀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이런 갭 하락이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현재 추세가 어떤 수급이 부재한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거래량이 많다거나 어떤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단기간에 있었던 이슈에 의한 하락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좀 아일랜드 갭이 좀 발생했다고 보여지고 재차 다시 수급이 돌아오게 된다면 외국인의 매수나 기관의 매수가 다시 이끌어진다면은 주가는 원래 구간대였던 2000선 부분을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현재 주봉과 월봉 차트를 보시게 돼도 월봉상으로는 지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승 패턴은 아직 깨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봉상에서 약간의 좀 우려 섞인 구간대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주의하시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코스피가 1940선을 지금 하락 돌파하면서 주도주였던 삼성전자가 지금 3%가 넘게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시총 우량주 종목 중에서는 아무래도 현재와 같은 조정장에서는 다소 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런 그 실적이 확인되고 현재 지금 성수기를 맞고 있는 종목들, 뭐 카지노주라든지 게임주, 화장품주, 그리고 식음료주 이런 종목들에서 좀 더 이런 그 조정기에서 좀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관심 업종에 대해서도 살짝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횡보 국면에서도 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관심 업종에 대한 언급도 간단히 해주셨지만 이 종목 하나씩 콕 집어주신다면 각각 어떤 종목을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네, 저는 NC소프트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요. 저는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과장께서는 파라다이스 언급해 주셨는데요. 카지노주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여전히 매력적인지 또 그 외에는 관심 가질 만한 게 없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우선은 뭐 카지노주 중에서 파라다이스 제가 꼽았으니까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최근에 뭐 연휴가 쭉 있었죠. 뭐 중국의 국경절과 중추절을 연이어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이 입국을 했었다는 소식이 좀 포착이 되어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 수 중에 그 VIP 방문객의 그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이런 카지노주의 그 호재성 뉴스를 좀 보여집니다. 뭐 지수가 이렇게 조정 시에는 경기 방어주 성격이면서 3분기, 4분기에도 꾸준히 실적에 받쳐줄 수 있는 종목에서 골라보니 이 파라다이스가 좀 눈에 띄었고요. 특히 뭐 연말에 계절적인 성수기 이제 뭐 또 휴일이 뭐 연말에 갈수록 또 많아지고 중국인의 지갑이 두둑한 가운데 이런 카지노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뭐 50% 이상의 그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기반으로 해서 카지노 수요도 꾸준히 이어질 텐데요. 현재 국내 카지노 시장은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사가 진입하기에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은 좀 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잠깐 일봉 차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주가는 지금 8월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21선을 받치고 지금 견조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단기간에 주가가 좀 급등해서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을 텐데요. 현재 이런 차트 모양으로 봐서는 꾸준하게 추가 상승을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 여력은 좀 더 열어놓고 좀 보실 수 있는 구간대로 좀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수급을 같이 좀 보겠는데요. 수급을 같이 보시면은 네. 네, 수급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그동안 좀 이어졌었는데요. 다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서 좀 더 쉬어가는 모습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좀 매도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좀 매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수급도 한번 같이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체크까지. 예. 네.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외에 또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이 있죠? 네, 현재 뭐 연기금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겠는데요. 뭐 SM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뭐 YG 엔터테인먼트도 있겠지만 SM, YG가 뭐 10만 원 신고가를 찍고 올라가면서 한 차례 또 조정 눌림목이 발생하는데 SM이 좀 더 이제 올라가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SM 다음 그리고 게임주 중에 컴투스 이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아이폰 관련해서 인터플렉스 계속 언급해드렸었는데요. 인터플렉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이폰 관련주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하창봉 팀장님도 아까 카지노주 잠깐 괜찮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의견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어떠신가요? 많이 다릅니다. 그러신가요? 그럼 카지노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잠깐 네. 말씀을 해주시고 NC소프트 말고 또 다른 개별주나 업종까지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실제로 이제 우리 과장님 이제 파라다이스 이야기했는데 저도 아까 뭐 카지노에 대해서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유 관점에서는 맞는데요.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19,000원대에 있는 파라다이스에 과연 얼마까지 갈까에 대한 고민은 하시고 신규 베팅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파라다이스 주가를 민지 보유하고 계신 분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종목을 따라 붙은 데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사실 중국의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요. 실제 증가한다는 건 동반하는데 과연 그것이 지금 19,000원의 파라다이스 주가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차트를 보면서 저는 기술적과 수급적인 면을 가지고 파라다이스를 한번 접근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파라다이스의 어떤 그 흐름을 제가 보면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데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냥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올라왔습니다. 지난 5월달 같은 경우도 대략 4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고요. 또 최근 같은 경우도 9월 접어들어서 보면은 상승하고 나서 제가 노랗게 표시를 해놨는데 4번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물론 항상 신고가 달리는 종목들은 4번 올랐으니까 또 쉬지 않겠느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일단 이런 흐름 자체를 시장이 캐치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월봉 관점으로 봤더니 파라다이스가 실제적으로 과거 5,000원 저항권에 있다가 8개월 연속 상승한 흐름이 2001년 초에 한 번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월봉 기준으로 캔들을 세봤더니 한 8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물론 지금 50주 신고가고 실제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뭐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는 건 맞습니다만 올라간다 그러더라도 한 21,000원 정도가 단기 목표까지 않나 보겠고요. 수급적인 면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아까 우리 그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외국인은 실제 좀 팔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팔았냐면요. 외국인 지분율과 주가의 상관관계인데 외국인 지분율은 파라다이스 벌써 5월 달에 16,000원 밑에 있을 때 15,000원대 17%에서 지금 12%까지 떨어뜨렸고요. 실제적으로 파라다이스 주가를 13,000원부터 17,000원까지 올린 거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파라다이스의 흐름을 잡아주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또 국민연금의 흐름 자체도 장기적으로는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매도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유 관점에서는 맞는데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추격보다는 눌림 조정 시에만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뭐 이제 투자 접근의 차이니까 이거는 투자금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생각하는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상당히 생뚱맞는 종목을 가져왔죠. 네. 최근에 주가가 약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거의 박살났습니다. 예. 주가 많이 내려왔는데 사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지금 사실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중소형주 잘 가고 있는 게임주, 엔터주, 카지노, 화장품은 좀 별개입니다만 따라 붙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발상 관점에서 NC소프트를 내려 가져왔는데 NC소프트는 왜 빠지는지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아십니다. 실제적으로 어저께도 실제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진 그리고 계속적인 외국인 매도세. 원래 NC소프트는 제가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는 우리나라 NC소프트 주가를 20만 원도 비싸다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30만 이상부터는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그런 매도 속에서
기관의 최근의 매도 철저하게 상반기 접어들어서 이번 10월달 접어들어서 아무래도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 좀 급락을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땐 조금 다릅니다. 시장에서 당연히 야심차게 준비했던 블레이드 앤 소울의 어떤 뭐 약간의 기대감에 못 미치는 거 그리고 길드워2라든지 여러 가지 트래픽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CEO 리스크의 기관들이 좀 털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CEO 리스크라는 것은 바로 김택진 사장이 넥슨과 손을 잡았죠. 손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자본 이후에 처음에는 8천억 자금을 실제로 어디에 써먹을까 한참 궁금해가지고 그것이 NC소프트의 주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8천억 자금 자체를 세계 5대 게임사 벨브를 인수하는 데 쓴다고 했죠. 그렇게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호재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트렌드가 온라인 게임보다는 철저하게 SNS 모바일 게임 쪽에 몰려있기 때문이지 NC소프트의 본질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접근보다도 지금 21만 6천 원 정도 있다면 차트 별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을 두고 시간 배분 매수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한 일주일 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 밴드는 뭐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20만 원 이탈 가능까 예를 들면서 한 19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밴드 사이에서 조금 모아간다면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네. 자, NC소프트 지금 하창봉 팀장께서 살펴주셨는데 혹시 김광수 과장은 코멘트 하실 거 없어요? 저는 NC소프트 지금 아직 매수 시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권이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매수를 따라 들어가신다 그러면 장기간 그 물려있는 상황이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대세는 역시 그 모바일 게임주 쪽에 그 매개가 쏠려 있기 때문에요. 다소 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메리트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관심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주가 차트가 확실하게 턴어라운드돼서 우상향하는 차트가 나올 때 수급이 또 받쳐줄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급을 봐도 뭐 기관 외국의 매도가 좀 포착이 되어지고 있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지금 아직 바닥이 확인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20만 원 지금 초반대에서 일봉상으로 지금 이렇게 포착은 되어지고 있는데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급락하는 모양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바닥 확인을 한 다음에 따라 붙으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NC소프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적 시즌이 진행되면은 이 업종보다는 또 개별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자 이런 그 조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들 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은데 하창봉 팀장 혹시 이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것 중에서 관심을 가지거나 좀 유망한 종목이 있을까요? 예, 요새 같은 장에 뭐 실적 좋은 거 찾기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대형주 중에서는 KTNG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바이오랜드가 좀 주목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건수 과장님은 지금 실적 전망 괜찮은 종목들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까요? 일단 소비재 쪽에서 CJ 오쇼핑 같은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요. 앞서 그 현대중공업도 실적에 좋은 실적을 나오고 있는 것이 좀 포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종목 좀 한번 보죠. 저기 그 하창봉 팀장 지금 KTNG하고 바이오랜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뭐 간략하게라도 좀 말씀 주실까요? 네, KTN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수가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약간 방어지 성격으로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실적 시즌에 조금 더 KTNG에 좀 부각이 됐지 않나 보겠습니다. 3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한 전분기 대비해서 8.2% 정도 잠깐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KTNG의 4분기 이후 그리고 내년에 많이 베팅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실적보다는 내년에 한다는 거죠. 담배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KTNG는 평균 2,500원 정도였던 가격을 소비자 가격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외산 담배는 2,700원이죠. 한 200원 정도 갭이 있는데 아마 연내보다 내년 초 정도에 대차 담배값 인상 이슈가 KTNG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가 현재 수준에서 약간 전분기 대비 실적 감소했습니다만 앞으로 돌아서는데 베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묻어가지 않나 보겠고요. 전반적으로 9만 원 정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과거 이제 한 9만 8천 원 정도 간 적이 있더라고. 2008년도인가요? 2008년 9월 달에 최고가가 9만 8,100원이었는데 충분히 지금 상승 트렌드라면 충분히 10만 원 이상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KTNG라는 종목은 좀 무겁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만은 항상 그 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이 잠깐 상승 탄력을 받는 것처럼 항상 지수가 대형주가 상승 신고가를 뚫었을 때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간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조금 가벼운 종목은 바이오랜드입니다. 네. 바이오랜드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네. 바이오랜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바이오랜드는 화장품 원료회사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란 글자가 붙어서 제약회사를 조금 오인할 수 있는데 뭐 맞긴 맞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관리해서 화장품 원료 의약품을 제공하는 회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바이오랜드의 상승 자체가 약간은 실적 지인보다는 화장품 강세 그리고 바이오 강세가 다 엮인 거죠. 종목 이름에 바이오가 붙다 보니까 바이오 글자 강세가 따라가고 있고요. 코스맥스 순두리에서 화장품 업종 강세 보이다 보니까 이것도 화장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거양득으로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리겠는데 실적적인 부분에는 사실 제가 보니까 1, 4분기에 한 49억 정도 그리고 2, 4분기는 43억 정도 잠깐 줄어들었어요. 지금 잠깐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줄어든 이후에 3분기 이후에는 다시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바이오랜드에 좀 묻어 있다 말씀드리면서 18,650원 사실 9월 한 달 동안에 30% 이상 올랐습니다만은 네. 최근에 이런 트렌드는 좀 이어가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그 김관수 과장께서도 한 두 종목 정도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 뭐 CJ 오시핑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네. 우선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견조한 그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모양이 지금 포착이 되어지고 있고요. 네. 이미 한 차례 여기 바닥권을 지금 확인을 하고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놓고 움직이고 있는 구간대에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이었던 가격권인 31만 4천 원 선까지 이번 구간대에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현재 지금 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 눌림목이 좀 발생할 수 있었던 60주 선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고 좀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조정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대에서 이런 그 소비재성 이런 소비재 업종 쪽으로 아무래도 좀 매출이라든지 혹은 또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을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이런 조정장에서 좀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네. CJ 오쇼핑 살펴봤고 하나 더 없을까요? 아까 현대중공업도 말씀해 같이. 주셨죠. 네, 예. 현대중공업은 지금 현재 사실은 업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호실적을 기대 이상의 실적을 좀 내어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주가 차트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20만 원 지금 선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는 구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권에서는 매수로 붙으셔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다만 현재 지금 주가 흐름이 썩 그렇게 좋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바닥만 어느 정도 지금 확인되어 있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해서 따라 붙으신다고 하면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업황이 개선될 때 주가 추가 상승하시면서 수익을 좀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감론을박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잠시 좀 쉬었다 가야 되겠죠?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야간 산책 이어집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But you hit me in the face with 1,000 words a minute. I'll never let them through. Send them to heaven on a 747. It's the only way I know. Oh, you better understand that it's getting out of hand. Pretty soon I'm gonna blow. Day and night, I wanna get away, fuss and fight, but I don't wanna play. Day and night, you don't treat me right, I'm gonna. 네,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매매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주인공 참 그야말로 팔자가 좋아 보이는데요. 글쎄 말입니다. 자, 지금 보고 오신 영화는 바로 쇼퍼홀릭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쇼핑에 빠진 주인공이 실수 없이 카드를 가지고 빡빡 긁어대는 그런 영화였죠. 여성분들이면 어떻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공감까지는 아니고 좀 희망 또는 희망. 상상을 해보죠. 네. 그렇군요. 자, 영화에서는 이제 그 신용카드 이야기만 나왔지만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모바일 결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바일 결제 관련주들 또 전자 결제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요. 네. 종목으로 본다면 뭐 다날도 있고 KG 모빌리언스 또 KG 이니시스 등 관련주들의 상승 심상치 않은데요. 하천봉 팀장, 이런 이 모바일 결제주
또 전자결제주들이 승승장구하는 배경은 뭐 역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건가요? 지름 신호기 때문이죠. 질러주니까 그런 건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많이 아시다시피 스마트 기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보편화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료화할 수 있는 앱 자체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톡에도 기존에는 대화만 하다가 뭐 이제는 계속 유료화로 전환한다는 거죠. 그런 걸 시작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스마트폰 보급화 이후에 유료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급증 그리고 게임과 같은 콘텐츠의 급등 자체가 오히려 작은 찔끔찔끔 결제하게 만들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이 전자결제 관련주 정말 상승세가 큽니다. 그런데 실적 시즌을 맞아서 실적도 괜찮고 상승 모멘텀까지 살아있는 종목들 좀 골라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두 분 눈여겨보는 종목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뭐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뭐 다날,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정도 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차봉 팀장도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네, 저는 뭐 KG 이니스를 거의 뭐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먼저 그 김관수 과장, 저 어떻게 좀 따라붙어도 먹을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전자결제, 전자직불결제라는 것이 이제 11월 달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 제한되어 있는 30만 원도 만약에 좀 더 한도를 풀어줘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좀 더 그 결제액이 늘어지게 된다고 하면 시장도 안 그래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파이가 큰데 금액까지 커져버리는 이 일거양득의 모습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결제를 기존의 그 카드로 번호를 숫자를 일일이 넣으면서 하는 것에서 그 좀 약간 아날로그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네. 바코드를 인식해서 바로 그냥 그 예비되어 있는 그 통장에서 결제가 지금이 되게끔 하는 이런 좀 더 간편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소비도 좀 더 진작을 시킬 수 있고 금액도 결제 금액도 또 상향됨으로써 아무래도 이런 데 있어서 시장의 그 활로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들을 자꾸 그 매수를 자잘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도 그런 유료 모바일 서비스들을 봤을 때 네. 좀 더 신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따라붙어도 상관이 없다. 예. 예. 하차봉 팀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또 좀 우아우아 해야 됩니다. 아, 네,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한도가 30에서 200으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결제에서는 어차피 뭐 한도 늘어진다고 실제적으로 물론 구매 건수 많아질 수 있습니다만은 수수료가 높아지는 건 아니고 제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직불 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방금 11월 달 정도 이야기 나오는 것인데 귀찮게 신용카드 번호 누를 것보다 바코드 한 번이면 쉽게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9월, 10월 달 이후에 전자결제 관련주였던 상승 촉매가 됐다 말씀드리겠고요. 이니시스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차트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네. 12,700원 정도 왔는데 제가 그냥 이거는 그 트레이드의 어떤 직감이라 그럽니다. 거의 다운 같아. 다운 거보다 좀 쉴 때가 됐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수급이 너무 꼬여버렸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잘 보시면요. 위에 초록색은 기관이고 또 밑에 빨간색은 외국인 또 밑에 파란색은 개인입니다. 근데 수치로 본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상당히 지금 KG 이니시스에 대한 수급 자체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취소의 연속성보다는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일부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캔들 기준상 고점에서 밀린 비스캔 캔들이 나오면서 일단 차익 실현 효과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흐름은 내일 같은 경우는 다시 갭상승 13,000선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13,000원 정도에서 조금 추격하기는 저는 부담스럽다 하기 때문에 설령 이 종목이 계속 간다 그러더라도 조금 쉴 수 있는 타임이 오기 때문에 KG 이니시스 기준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11,000원까지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식을 못 담았다고 계속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템포 기다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KG 이니시스에 대해서 수급 살펴보면서 잠시 기다려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테마로 묶여서 또 수직 상승하는 종목들 분명히 투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앞서 우리 하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기간에 좀 급등했던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업종군이고요. 그 현재 그 수익이라든지 향후의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격을 좀 많이 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주가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뭐 11,000원 선 매수 가격도 좋지만 현재 가격도 사실은 그렇게 뭐 어려운 가격은 사실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단기적인 대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눌려줬을 때 가격 매수하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지만 현재 이런 지금 주봉상 차트로 보시더라도 강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지금 시그널들이 계속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권에서는 가격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눌림목이 발생할 때 매수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런 경우에 시장에서는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자 이런 적이 그 얘기도 있던데 하창목 팀장께서도 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은 제일 강한 종목을 달라붙어야 됩니다. 뭐 캐지 니스 전자결제 강하면 잘 붙어야 되는데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 건 아닌 것 같고 좀 늦었다 싶을 때는 실제적으로 아예 안 하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 실제로 진짜 트레이드라면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아니다 싶은 느낌이 들고 약간 고온권 느낌이 될 때는 배팅 레버리지만 조금 낮게 한다면 낮게 하면서 그 시세를 즐기는 정도가 좋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급등했다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기회도 있을 수가 있지만 또 위험도 있으니까 배팅 규모를 줄이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모바일 시장이 그 성장하고 있는데요. 역시 간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간편하다 보면은 또 이 충동 구매라고 하는 또 단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인터넷의 방송에 너무 쉽게 또 주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좀 심각한 고민하지 않고 뭐 2, 3분 내에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제발 이 기본적인 내용들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간 사책의 플레이리스트 쇼퍼홀릭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얘기 더 나눠보죠. 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종목 전략 세워드립니다. 결정적 한방.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죠. 은행주인데요. 최근에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면서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상승 모멘텀이 없어 보이는데 이 중에 한 종목 하나금융지주 셀바이 선택해 주시죠. 바입니다. 셀. 네. 그러면 하창봉 팀장님이 일단은 매수 의견을 주셨어요. 어떤 의견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차트를 무시하는 매수 의견이 벌써 두 번째 들이죠. A소프트도 그렇고 하나금융지도 마찬가지인데 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바이라는 의견보다는 지금 가격에 투매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금융지주의 어떤 그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할 만큼은 아니다는 겁니다. 가장 지금 금융주의 어떤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바로 두 가지,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하나는 바로 그 웅진 사태 때문에 일제적으로 은행 충당금 규모입니다. 한 시중은행 같은 경우 웅진그룹 관련해서 8,600억 정도 충당금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은행은 연간 한 2조 원 중에서 20% 금액인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세대 피해자는 우리금융지주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2,900억 정도 웅진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습니다만은 미리 채권을 많이 담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또 중요한 것이 은행업종이 계속 금리 인하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내리는데 제가 볼 때는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 지금 하나금융지주 물론 여기서 바로 반등은 못할 겁니다. 반등 못하지만은 굳이 여기서 투매해가지고 실제로 손절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수가 수준에서는 조금 수급이 진정되는 걸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금융기주 김관수 과장께서는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뭐 기술적으로 차트가 일단 무너져 있습니다. 아직 바닥 확인도 안 돼 있고요. 전저점이었던 27,000원 선까지도 지금 조정이 가능한 구간대를 좀 열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주봉상으로도 이런 지금 그 추세적인 하락 흐름이 지금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가격에서 사실 업황도 은행 쪽은 사실 썩 좋지 않습니다.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로 최근에 뭐 극동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런 데에 대한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작용을 할 것으로 금융 쪽 그 은행 업종도 좀 예상이 되어지고요. 또 지금 현재 글로벌 이슈가 되었던 그 뭐 유럽이든지 미국에서 발생했었던 이런 금융 문제들도 은행 업종에 강한 상승 탄력을 주기에는 아직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섣불리 따라붙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상승 모멘텀을 갖추었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수급이라든지에서도 포착이 되어지는데요. 뭐 외국인 기관은 그렇게 썩 좋은 수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현재 구간대에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인데요. 두 번째 종목은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바로 유한양행인데요. 신고가 기록했죠. 자, 유한양행 두 분의 셀바이 선택 어떻습니까? 바이. 두 분 다 바이. 자, 그러면 먼저 하창봉 팀장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최근에 어떤 그 시장의 주도주를 잡으라면 바로 그것은 제약주입니다. 녹십자라든지 한미약품, 유한양의 어떤 상승세인데 실제적으로 최근 2, 3년 내에는 정부의 어떤 리베이트 규제, 오늘도 물론 동아제약 같은 경우가 리베이트 조사한다 그래서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시장 컨센서스 실적 예상치 나온 만큼이나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23% 급증한다는 겁니다. 2,500억 정도 전망이 된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볼 때는 유한양행 다시 4년 만에 자기 자리 갈 수 있다 봅니다. 20만 원 돌파 가능성 열어둔다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네. 전반적으로 제가 왜 4년이라는 표시를 먼저 드렸냐면 월봉을 잠깐 보시면요. 월봉을 보고 계시면 실제로 한 11만 원까지 최근 3년 내에 한 4년 정도가 되네요. 상당히 약가 규제 때문에 많이 받았다가 지금의 그림을 보면 이것이 만약에 일봉 차트라면 누구나 사겠죠. 네, 맞습니다. 월봉 차트지만은 현재 추세는 실제적으로 한 5년 전 최근 30년 내 상승으로 올라왔던 유한양의 제자리 찾기를 가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아주 일봉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오른 것이 부담이 됩니다만은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면 충분히 유한양은 20만 원 돌파가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김관수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20만 원 돌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20만 원 돌파 뭐 가능 여부 충분히 열어놓고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가격권에서도 이미 뭐 급등했다고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을 어떻게 살까 좀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 수급이 확실하게 받쳐주고 있고 실적과 그리고 모멘텀을 갖춰주고 있는 종목에서 따라 붙으셔서 수익을 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현재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주봉상 차트입니다. 난 지금 이제 계속 더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겠다고 하는 강한 상승 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점이었던 19만 3천 원도 이번 타이밍에 돌파 여부 한번 네.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률 내시면서 알겠습니다. 대응하실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 부탁드렸던 결정적 한방이 될 만한 종목들 어떤 것인지 종목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컴입니다. 한 네. 컷이고요. 한글과 S1입니다. 컴퓨터요. S1.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두 분께 각 1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 한국어 컴퓨터 좀 살펴주시죠. 네, 한컴 같은 경우 우리 투자자분 많이 아시겠지만 기존 같은 경우는 한컴 오피스 그리고 지금 모바일 시대에는 바로 싱크프리 모바일이죠.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스마트 기기에 있어서도 실제 오피스 프로그램 자체가 필요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현재 한컴의 반등세를 일으키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보니까 반등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한컴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도 매출 한 659억, 영업이익 262억 정도 예상하면서 회사 창사 이에 최대 실적하고요. 회사의 목표는 2014년 같은 경우에 2년 후에는 실제적으로 매출 1,000억 원에 도전한다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컴 관련주가 클라우딩 컴퓨팅 관련해서 많이 오른 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실적도 기반되면서 오르기 때문에 단순 묻지마 테마보다는 지금의 상승 탄력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 봅니다. 현재 17,000원 하고 있는 한컴의 주가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한 22,000원 이상까지 좀 지켜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관수 과장께서는 S1인데 간략하게만 살펴주실까요? 네, S1 보안 솔루션 업체입니다. 좀 잘 아시다시피 삼성그룹 계열사이고요. 삼성그룹 계열에서 나오는 수주 물량들을 안정적으로 받치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올해 특히 그 여러 가지 좀 그런 그 사회적인 이슈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경비에 관한 그 이슈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입자만 해도 46만 명으로 작년 대비해서 11% 이상 증가하는 고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좀 더 굵직한 모멘텀을 보면 4분기에는 9월 달에 착공되고 있는 그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공장에 그 삼성 계열사로부터 그 보안 상품 수요에 대한 네. 발생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그리고 김관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코아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어느시 시작됐는데요.
뭐 특별하게 나오는 그런 그 기업이 있나요? 네, 코스트코 기업 실적 발표가 아마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발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MBA 모기지 신청 지수도 전주 대비 1.2% 감소를 했습니다. 네, 베이지북 나온다고 하니까요. 내용들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